오늘 전국구 뉴스 첫 번째 내용은 내일이 지금 하고 있겠죠. 미국의 연준의 FOMC, 3월 FOMC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내일 새벽이면은 미국의 금리 인상이 동결인지 0.25 인상인지 0.5 인상인지 결론이 나 있을 겁니다. 아침에 눈 떠보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점도표도 공개된다고 알고 있는데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FOMC입니다. 자, 일단 내용 확인하시죠. 헤럴드 경제기사고요. 자, 연준아 금리 내리고 푼 것 아니니 금리 덫에 걸린 파월, 자본시장의 운명은 우리 파월 의장님입니다. 현재 작년 1년 동안 전 세계의 자산시장을 폭락시킨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전 세계 자산시장을 폭락시킨 대단한 분이죠. 이분 때문에 지금 증발한 돈들이 아마 수천 조 될걸요, 아마 전 세계적으로. 자, 보시면 현지 시간으로 21일에서 22일 개최하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앞두고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딜레마에 빠졌다. 왜? 급격한 속도의 긴축 탓에 벌어진 금융 시스템 위기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해선 금리 동결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지만, 급격한 속도로 금리를 올리다 보니까는 금융 시스템 위기 뭘 말합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을 말하는 겁니다. 이에 따른 경기 침체에 초입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금리 동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금리를 동결할 경우 경기 침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자인함으로써 투자 심리가 급격히 냉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존에 예고했던 금리 인상을 강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다. 파월 회장님이 저번 주쯤이죠, 그죠? 상원회인가 불려가가지고 금리 인상의 속도를 다시금 높일 수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0.5% 이번에 인상할 거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이 대두되고 있었죠. 그런데 저번 주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소식과 더불어서 급격하게 0.5% 인상은 불가능할 거야 라는 의견이 높아지면서 동결로 혹은 금리 인하 그런 의견들도 있었거든요. 금리 인하할 것이야 이번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왔는데, 보면은, 불과 2주 전만 해도 금리 0.5% 인상을 할 거라는 뉘앙스를 비치다가,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되면서 금융 시스템 위기가 실제로 터지다 보니까는, 금리 동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냐, 이런 상황인데, 그래도 아직까지 인플레는 제대로 잡히지 않았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직도 높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 속에서 금리를 올리긴 올려야 되는데, 그런 좀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런 겁니다. 결정적으로 보실 것은, 만약에 지금 미 연준에서 금리 동결을 하게 된다면은, 경기 침체 국면이네. 그러면은, 침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투자 안 하려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이야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번에 3월 FOMC에서는 베이비 스텝 0.25% 금리 인상이 아마 유력하다는 것이 현재 시장의 관측입니다. 그래서 다수의 투자 분석가들은 3월 FOMC에서 연준이 베이비 스텝 0.25%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다. 이들이 금리 동결 가능성을 일축하는 이유는 바로 자본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금리 동결 시 자칫 투자자들이 일부 은행의 유동성으로 발생한 위기를 금융 시스템 전반의 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자본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금리를 그러니까 0.25 정도는 더 올려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아직 건재해.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경기 침체 같은 건 없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지금 금리 동결이니 0.25 인상이니 이거 가지고 지금 저울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일 아침에 눈 떠보면 알겠죠. 근데 그게 이제 큰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는 4.75%입니다. 0.25를 더 올린다면 5%, 동결한다면 4.75%.
뭐, 5% 전후에서 5% 금리가 5% 전후의 그 수준에서 0.25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그럼 그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자산시장에 이미 충격은 줄 만큼 줬는데 자, 이 내용 가지고 제가 드리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연준이 지금 금리를 올릴지 동결할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올려도 0.25%다. 그럼 거의 마지막 금리 인상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0.25 더 올리면 5%가 되거든요. 그죠? 5%. 아마 요 정도 선에서 거의 금리 상단이 마무리되지 않겠는가. 만약에 동결을 한다면 4.75가 된다면 상단이 거의 확정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은 제가 저번 주인가 한번 말씀드렸죠. 그죠? 연준이 취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 얼마나 높이 올릴 것인가. 두 번째, 얼마나 빨리 올 것인가. 세 번째, 얼마나 길게 갈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얼마나 빨리 올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이 됐다고 보셔도 됩니다. 뭡니까? 자이언트 스텝 0.75%씩 4번을 올리면서 얼마나 빨리 올리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종결된 상황. 두 번째, 얼마나 높이 올리는가. 만약에 이번에 동결이 된다면 다음번 FOMC에서 0.25를 더 올린다 하더라도 상단은 5%로 거의 고정될 것이다. 그러면은 얼마나 높이 올릴 것인가에 대한 답도 나온 상황이 되겠죠. 5%. 자, 그러면 남은 건 이제 얼마나 5% 금리를 길게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이 되겠죠. 제가 말씀드립니다만 중립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중립금리. 결국은 중립금리로 회귀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중립금리로 회귀한다. 그러면 중립금리는 얼마인가? 미국은 2에서 2.5% 사이 그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다시 그러면은 금리는 내려갈 수밖에 없다. 언제가 될지 몰라도 분명히 내려간다. 자, 그래서 얼마나 5% 금리를 길게 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되겠죠. 그죠? 만약에 이번에 올린다면. 그래서 그렇게 길게는 못 갈 것 같아요. 1년 뒤에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내년도 2024년도 3월 달쯤에 금리가 얼마나 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오늘도 제가 그 대출 상담사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대출금리, 주담대 금리를 4.1%를 이야기하더라고요. 신규를 하는 경우에 4.1%. 아마 조만간에 3% 후반까지 떨어질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3.5%입니다. 그런데 신규 대출금리를 4.1%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이 떨어졌죠? 여기서 다시 금리가 5%, 6%, 7%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대출금리가. 저는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가 집값을 좌우하던 시기는 서서히 이제 종말을 구하고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금리라는 변수가 이제 집값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면, 그럼 무엇이 가장 크게 집값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우리는 부동산 하는 사람들이니까. 주식은 전혀 몰라요. 주식하는 분들은, 잘 아시는 분들한테, 답을 구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은 다시 집은, 주택 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돌아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우리 부동산 시장을 정말 급격하게 위축시켰던 금리 문제는 이제 거의 빠이빠이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다시 수요와 공급의 논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장 지금 쉽게 접할 수 있는 데이터, 공급량에 대해서 먼저 한 축으로 보시고 시장을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까지는 공급이 절대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입주 물량이 지금 3천 세대 정도 되니까는 결코 부족한 물량은 아닙니다. 단 내년부터는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25년도 마찬가지 입주 물량은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2년 연속으로 입주 물량 부족 구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과연 거기서 집값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상식적으로 생각하건데 공급이 줄어든다는 것은 가격 상승의 요인 아닙니까? 그게 일반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경제 논리의 상식이거든요.
그런 관점을 유지하시고 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요의 크기는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가격 수준입니다. 가격 수준이 높으면은 가격이 비싸면은 수요가 안 붙죠. 가격이 싸면은 수요가 붙어요. 그 관점에서 잘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 전세가를 또 잘 보셔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올해까지는 부산이 입주 물량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전세가가 드라마틱하게 반등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만, 내년부터 입주 물량 부족 구간에 들어간다면 정말 눈 녹듯이 쌓여있던 전세들이 소멸되고 다시 전세가가 움찔거리기 시작할 겁니다. 보시죠. 네, 일단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다음 기사 말씀드리겠습니다.